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식을 충전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오늘 귀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영 부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남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표님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작가님으로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대표님 밑으로 정말 수많은 직원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직접 이렇게 나와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찍은 게 2021년 초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만에 이제 남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당신의 미래, ETF 투자가 답이다라는 책을 써서 ETF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드리고 저희 책에 대한 소개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요. 저희가 작가님 출연하셔가지고 책에 대한 영상들 이렇게 콘텐츠를 풀어본 적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 책의 판매 금액은 전에 기부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파격적인 결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부를 하는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제 현업에서 ETF 운영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책에 있는 내용이 제가 현업을 하면서 투자자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 내용을 가지고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책을 써서 따로 저작료를 받는다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책을 쓴 이유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ETF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네. 여전히 ETF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ETF를 많이 소개해드리고 ETF를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노후 준비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좀 조언을 잘 드리고 싶은 저의 진심이 이제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작료 수입은 기부를 하고 책의 내용이 잘 전달되는 거에 집중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려 네, 50권. 50권. 네, 50권의 책을 이렇게 증정을 또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 영상 끝에 어떻게 이 도서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권. 네. 또 감사한 마음에 저도 좀 보답하는 마음으로 네. 저도 추가로 책을 10권 더 구매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기부돼야 되는데 기증해주신 만큼은 또 그만큼 기부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ETF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이게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ETF에 대해서 이 시장의 성장, 역사에 대한 거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ETF를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한 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근데 수많은 기간 동안 이 ETF는 천천히 성장해 오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거의 현업에서 이렇게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ETF 시장이 정말 고성장하고 있는 건 지금 느껴지는데요. 지금 다 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ETF가 확 크는 건가요? 아니면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분위기인가요? 투자자들이 ETF에 관심을 갖는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ETF 시장 규모가 11.39조 달러라고 해서 1.5 경원이고요. 우리나라 GDP 6배 수준이고 10년간으로 봤을 때 16.9%, 거의 20% 가까운 속도로 매년 성장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25% 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ETF 시장 성장세가 되게 두드러져서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는 한 25%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5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작년 한 해에만 160개 ETF가 우리나라에 상장이 됐거든요. ETF 성장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국내가 특히나 도드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60개면요. 1년이 한 50주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3개씩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속도로 지금 올해는 더 빨라졌어요. 올해는 더 빨라져서 올해는 160개보다 훨씬 많은 거의 200개에 가까운 상품이 상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난히 더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더 센 이유가요? 2021년부터 우리나라 ETF 시장의 성장이 가팔라지기 시작하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기존의 액티브 펀드나 뮤추얼 펀드보다 ETF가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역량을 이제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도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ETF를 상장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심사해서 빠르게 상장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모이면서 투자자의 관심, 운용사의 노력, 거기다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ETF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야, 대표님께서는 오늘 작가님께서는 무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ETF 관련 업무를 해오셨는데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ETF가 나온 지가 18년이 됐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 과거는 아마 기억을 못할 것 같거든요. 이 역사를 다 지켜보셨는데요.
ETF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ETF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탄생했으며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와서 안착이 됐는지 그 대략적인 스토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뭐 ETF는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요 약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상장 지수 집합 투자 기구. 집합 투자 기구라는 거는 펀드여서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ETF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ETF는 상장 지수 펀드거든요. 펀드의 특징은 분산 투자. 개별 종목 한두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에 투자한다. 그리고 펀드는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대신 운영해 준다라는 간접 투자의 특징이 있고 상장 지수 펀드 중간에 있는 지수는 인덱스 펀드여서 지수를 그대로 추적하는 펀드이다. 인덱스 펀드의 특징은 투명하다. 내가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인덱스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투명하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높은 보수를 받지 않고 저보수를 받아서 부의 복리 효과를 노린다라는 특징이 있고 상장 지수 펀드 처음에는 상장이라는 거는 주식처럼 이제 한국거래소에 거래가 돼서 내가 굳이 은행이나 증권 지점에 가지 않아도 주식처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이런 이제 ETF의 특징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ETF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93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 93년요? 그렇게 하면 안 됐네요. 뭐 그렇죠. 엄청나게 오래되지 않았죠. 네. 그 ETF의 원조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지수를 그대로 쫓아가는 인덱스 펀드인데 인덱스 펀드는 1976년 뱅가드 지금 이제 인덱스 펀드 관련해서 가장 큰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뱅가드를 창립한 존 보글에 의해서 1976년에 처음 이제 인덱스 펀드가 상장이 됐고 76년요? 네, 처음 나왔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ETF와 인덱스 펀드를 지금 거의 동일시하지만 구체적으로 네. 보면 인덱스 펀드가 나온 거랑 시차가 상당히 있네요. 꽤 있죠, 꽤 있죠. 예, 인덱스 펀드를 존 보글이 만들었고 재밌는 거는 인덱스 펀드를 존 보글이 만든 이제 계기가 그 전 직장이었던 웰링턴 펀드에서 이제 존 보글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1970년도를 풍미하던 고고 펀드라는 게 되게 유행했어요. 뭐냐면은 소수 집중하는 몰빵 펀드가 유행했는데 존 보글이 웰링턴 펀드에서 고고 펀드 스타일의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를 인수하는 걸 본인이 이제 직접 추진을 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그 인수로 인해서 회사가 큰 손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CEO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손실 때문에 존 보글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1975년도에 뱅가드라는 회사를 50명 남짓한 직원들과 함께 세우고 그때는 지난 액티브 펀드, 몰빵 펀드에서의 아픈 추억을 이제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이제 절대로 액티브 운영이 아니라 시장을 그대로 쫓아가는 인덱스 펀드라는 걸 처음으로 공모 펀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1976년에 최초의 인덱스 펀드이고 그 이후로 이제 인덱스 펀드는 이제 꾸준히 성장하게 됐고요. 이제 1993년도에 이제 ETF가 나오게 된 계기는 미국 증권거래소 아멕스에서 일하는 네이트 모스트라는 이제 상품 개발 담당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전 직장에서 어떤 걸 했냐면은 이제 커머디티, 약간 이런 커머디티를 이제 매매하는 일을 주로 했는데 코코넛 오일이나 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창고에 보관돼 있고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냐면은 그냥 내가 살게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직접 창고에서 창고로 이렇게 운반돼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서를 만들어서 자 어느 A 창고에 요게 300개 보관되어 있음 이런 창고 증서를 가지고 서로 자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내가 사고 팔고 실제로 실물은 이 안에 있는데 증서로 내가 300개 중에서 200개는 너한테 팔고 100개는 너한테 팔고 다시 사고 뭐 이런 이렇게 창고 증서로 이제 그 거래되는 관행이 있었는데 네이트 모스트라는 사람이 아멕스 증권거래소에 와서 인덱스 펀드가 막 성장하고 있는데 인덱스 펀드도 되게 표준화되어 있어서 이거를 창고 증권처럼 증서로 쪼개서 이거를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만들면 괜찮겠네 신상품 아이디어로 되게 괜찮겠네 그렇게 거래하다 보면은 원래 펀드 같은 경우는 설정한 매가 일어나면은 투자자들이 현금을 이제 주게 되고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하니까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자가 환매를 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되니까 다시 팔아서 또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ETF로 하게 되면은 투자자와 투자자 간에 매수 매도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펀드에 설정한 맥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똑같이 투자하고 투자한 거를 이제 정리하는 그 수단이 설정한 맥뿐만 아니라 매매가 있게 되면은 세금하고 수수료가 이제 절약되는 거죠. 그리고 ETF를 직접 설정 판매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통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높아져서 ETF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보다 ETF 자체가 유동성이 높아져서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그 네이트 모스트란 사람이 창고증권 이제 커머디티가 창고증권에서 거래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1993년에 지금의 스파이 S&P 500 ETF 투자하는 그 ETF를 199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개발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처음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 두 개의 ETF가 2002년도에 상장됐습니다. 아, 그게 처음이군요. 2002년 월드컵 할 때네요. 그렇네요. 그렇게 오래 안 됐네. 우리나라 ETF가 네. 들어온 게요. 네. 그 두 개가 어떤 거예요? 코덱스 200하고 코세프 200. 코덱스 200은 워낙 커가지고 잘 알고 네. 코세프 200도 그렇죠. 같이 나온 지금 최초. 이제 키움 자산운용에서 네. 운영하고 있는 ETF죠. 그 당시 최초로 두 개가 상장돼서 여태까지 이제 시작된 거죠. 자, 이렇게 글로벌로 ETF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ETF는 좀 특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ETF 시장이 특이하죠. 약간 좋게 얘기하면은 너무 적극적이고 일부는 어찌 보면 약간의 투기성도 있는 그런 이제 되게 적극적인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ETF 시장도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굉장히 침체기에 있었어요. 2002년도에 ETF가 시작돼서 제가 ETF 업계에 들어온 건 2007년이었는데 2007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성장이 없었고 2008년부터 성장이 시작됐는데 그 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액티브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장이 이제 회복하는 시점에 코스피는 이만큼 올라가는데 왜 내 펀드는 이 정도밖에 안 오르지? 이러려면 그냥 내가 코스피 200 투자할 걸. 이렇게 하면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깨달으면서 ETF에 조금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보다 더 우리나라 ETF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2009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인버스 ETF 코스피 200 지수와 반대 수익을 내는 ETF. 그래서 개인들도 손쉽게 시장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고 2010년도에는 레버리지 ETF가 아시아 최초로 또 상장이 되면서 시장의 2배에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ETF가 장점이 상장되어 있어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주 편리하게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베팅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는 우리나라 ETF 시장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대표 지수의 레버리지 인버스를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역사네요. 놀라운 게 인버스가 먼저 나온. 맞습니다. 인버스가 먼저 나오고 놀라운 거는 아시아 최초라는 거죠. 아시아 최초. 지금은 인버스 보면 2배, 3배도 많잖아요. 그때 상장될 때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겠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ETF를 트레이딩이 쉬운 시장 단기 대응용으로 많이 써서 특히나 이제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약간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으면서 어느 수준 예를 들면 2,000포인트 떨어지면은 레버리지 샀다가 2,500 좀 올라가면은 인버스 샀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셨죠. 그러다가 시장이 또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는데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 후반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ETF를 단기 트레이딩용이 아니라 연금 계좌를 통해서 장기 투자하는 상품으로 해서 그 이후에 ETF의 성장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ETF의 성장은 ETF를 통한 장기 투자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짜요? 되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계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원하는 게 ETF를 통한 장기 문화 그 문화가 확산되는 걸 이제 원했었는데 처음에는 공교롭게 레버리지 인버스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걸로 너무 쏠려 있었고 다행히 2020년 이후에는 투자자분들이 ETF를 장기 투자 상품으로 인식하면서 그런 거에 적합한 상품들이 꾸준히 나왔어요. S&P 500 현물형,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테크탑10 같은 빅테크에 투자하는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놀랍습니다. 저도 컨텐츠를 많이 하고 있지만요. ETF에 대한 걸 많이 하고 있지만 때로는 ETF에 직접 다루시는 현업에 계신 분들보다 알게 되는 게 많이 늦거든요. 제가 일했던 시기는 대부분이요. 레버리지와 인버스 많이 그냥 비교도 안 되는 거래량을 보이면서 그렇죠, 상위에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레버리지 인버스가 거의 존재감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사실 2019년 11월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ETF로 장기 투자 문화를 만들자. 특히나 연금 계좌를 통해서 ETF 장기 투자하는 걸 만들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제 생각보다 그런 시기가 더 빨리 온 것 같습니다. 2019년 진짜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을걸요. 코로나 전과 후가 너무 달라가지고요. 그렇죠. 저도 코로나 전과 후에 온도차가 이렇게 크다는 걸 느끼는데요. 그 당시에 장기 투자를 진짜 다들 중요하지 원론적인 내용으로만 받아들일 정도로 장기 투자 하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아이쉐어스를 처음 운용하던 BGI가 있거든요.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라가 있는데 이제 그 운용사 자료를 보면은 보금주의라는 말이 나요. ETF 보금주의. 그러니까 ETF를 통한 장기 투자 문화를 그 장기 투자 보금을 전파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ETF를 하는 사람들의 항상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사실 그게. 코로나19 통해서 그게 굉장히 빨리 왔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주로 하고 싶은 말씀도 ETF 보금주의, 저비용 장기 투자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박고미 TV를 볼 때마다 이 박고미 TV는 저와 그다음에 미래에셋 타이거 ETF와 너무 핏이 잘 맞는다. 생각이 똑같다. 라고 늘 생각을 했고 그래서 3년 만에 출연하게 됐다는 얘기 다시 한번.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댓글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바로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한 줄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참여가 되고요. 상품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책 50권 댓글을 저희가 일주일 뒤에 남겨주신 거를 추첨을 해가지고 책을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구매한 책들은 그 다음 구독자 이벤트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때 또 소개를 드리면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